예전 영상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, 그 중에는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, 투자를 잘못하신 분들이 도와달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몇몇 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드리고, 뭐 제가 못하는 건 이제 이렇게 하라고 답을 드리기도 했고,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, 저 역시도 뭐 분양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분양을 하는 분양 상담사라는 직업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도 그 중에는 있다라는 거고, 혹은 이제 돈만 쫓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몇몇 분들이 계셔서 이제 대체적으로 분양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피해 사례를 좀 줄이고자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. 처음 취지는 이거였죠.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잘 알고 진입을 하셔라. 이건 주의해야 된다. 이거 조심해야 된다. 이런 사람 피해야 된다. 뭐 이러한 내용들, 주의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.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알려드린다기보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자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,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응원의 댓글, 뭐 상담 요청 이런 걸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소비자가 똑똑해지면, 잘 알고 진입을 하신다면 이러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시려고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,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식산업센터 투자 실패라는 제목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저한테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잘못한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들의 사례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투자 수익이나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구두로 확인하라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입니다. 말 그대로 여기 계약을 하고 나면 뭐 2년 안에, 뭐 3년 안에 얼마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긴 투자 수익률 뭐 몇 프로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계약을 한 경우인데요.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긴 했는데,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지금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, 뭐 2년 뒤에 잔금 칠 때만 해도 뭐 1억은 올라 있을 거다, 2억은 올라 있을 거다.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실제 내가 계약하고 나서 뭐 잔금 시점 가니까 몇 억이 오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, 이건 서울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계약을 해놨는데, 계약을 또 한 칸만 한 게 아니라 좋다고 하니까 이제 돈을 다 끌어다가 뭐 4칸, 5칸 이렇게 받으신 거죠. 결과는 어떠냐, 뭐 잔금 치를 때 되니까 당연히 뭐 연락 안 받는 거고, 그 투자 수익 약정한 부분은 뭐 언제 그랬냐, 발 빼는 거죠. 그럼 이제 임대 수익이라도 볼 수 있나 해서 임대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실제 얘기한 부분이랑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. 여기가 뭐 평당 뭐 4만 원씩은 받을 수 있어서 뭐 투자 수익률을 뭐 20% 정도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, 실제 그 동네는 2만 원도 못 받는 동네였던 거고,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얘기했던 거였죠.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뭐 다 문서로 작성한 게 아니라 단순히 말로만 얘기했던 거였기 때문에 뭐 증빙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, 이제 잔금 칠 때가 됐는데 임대는 당연히 안 나가고, 뭐 매매 당연히 더 힘들죠.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담 요청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. 분명히 매매가 됐든 분양이 됐든 이러한 상담들을 할 때는 해당 호실에 대한 예상 임대 수익률을 뽑아주긴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 2가지 말씀드렸죠. 은행 이율을 몇 %로 했는지, 그리고 월 임대가는 얼마로 잡았는지, 반드시 이 2가지를 잘 따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당연히 은행 이율을 터무니없이 낮게 잡으면 수익률이 올라가겠죠. 임대가도 터무니없이 높게 잡으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 임대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변동성이 있는 은행 이율과 월 임대가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계약 전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.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확약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2년 동안 뭐 5%의 수익률을 뭐 보장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뭐 이렇게 확약서를 써준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. 2년 뒤에는 나간다 그러면 어쩔 건데, 그리고 내가 낸 분양가 안에 이 2년치 임대료가 이미 다 녹아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
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장해 준다라는 확약서 자체도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요? 뭘 믿고 투자하나요?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죠. 이 주변에 수요는 있는지, 이 주변에 수요가 있다면 임대가는 어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, 만약에 난 전매를 한다 하면 이 주변에 매매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, 뭐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, 뭐 추가로 공급될 예정은 있는지, 얼마에 나올 예정인지,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다음은 계속 공실인 경우입니다. 근데 좋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고, 뭐 공실기간 뭐 2, 3개월 감안해라 라고 해서 이제 잔금까지 쳤는데 1년이 넘도록 공실인 경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. 이렇게 공실이 길어지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하남과 동탄이었죠. 워낙 단기간에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제 공실이 많이 우려됐던 지역인데 일부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. 이러한 공실들이 이제 계속 공실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.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뭐 2년간 공실이 계속된다 라고 한다면 대출에 대한 이자 그리고 관리비 계속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언제까지? 임대가 맞춰질 때까지 혹은 이게 되팔릴 때까지.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실 때도 반드시 뭐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도 제가 동탄 테크노밸리 현재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의 임대가가 맞춰지고 있는지 공실은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는지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. 공실이 많이 해소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10평 미만의 이제 소형 면적의 오피스는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라이브 오피스도 해당이 되겠고요. 뭐 동탄뿐만 아니라 소형 오피스들이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. 진입하기가. 왜냐? 금액이 작아지니까. 하지만 입주하는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뭐 7평, 8평짜리 사무실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. 보통 소형 면적 찾는 기업들이 뭐 20평 정도? 뭐 크게 쓰시는 분들은 뭐 50평, 80평, 100평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냥 작은 호실을 임대를 놓는다라고 봤을 때 뭐 10평짜리 찾는 기업들보다는 20평짜리 찾는 기업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 자금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걸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입주할 수 있는, 이걸 혹은 되팔 수 있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렴하다고 해서 내가 분양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대출, 이자, 뭐 관리비 계속 낸다라고 한다면 그 싸게 산 것도 아닐 뿐더러 뭐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투입돼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임대를 맞추더라도 뭐 수익률은 굉장히 낮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다음은 업무 지원 시설입니다. 지식산업센터에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된 호실뿐만 아니라 업무 지원 시설 용도로 된 호실들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호실입니다. 설계는 사무실 형태로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호실만 딱 보고는 여기가 지식산업센터다, 뭐 업무 지원 호실이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정확하게 서류상,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따져봐야 되겠는데요. 계약서상에도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놓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다라고 생각하고는 있다가 이제 나중에 잔금을 치려고 보니까 여기는 업무 지원 호실이라서 대출이 뭐 60%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뭐 최대 80%까지 나옵니다.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. 나는 80%에서 90% 대출 받을 거 생각하고 자금을 준비했는데 이제 추가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업무 지원 호실이 입주 업종에 제한이 없다 라고 알려져 있죠. 이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분양받을 시에는 본인이 분양받는 게 뭔지, 어떤 호실인지 분명히 잘 알고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산업단지입니다. 산업단지냐 아니냐.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한테도 상담 요청 주신 분들 중에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여기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 뭐 괜찮을까요? 산업단지는 일반 이제 비산업단지와는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. 일반 뭐 비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나서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도 산업단지는 입주 계약, 뭐 실사 단계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원칙적으로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실사용이 이제 힘들 경우에 임대사업을 허용해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본인도 산업단지인 건 아는데 여기는 임대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라고 얘기를 들었다.
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. 그래서 실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도 그쪽 산업단지관리공단 측에 확인을 해 봤는데, 원칙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임대사업을 초초부터 그냥 허용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.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? 뭐 중간에 뭐 잘 좋은 임자를 만나서 전매를 하면 다행인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거고요. 입주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제 뭐 잔금을 치르고 공장 등록이나 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실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,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몰랐던 이분들이 이 단계까지 다 진행하기라는 쉽지 않겠다라는 거죠. 뭐 영업사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케어해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, 분양 받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, 그냥 임대사업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까지 잘 책임져 줄 수 있을지,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신 분들 중에 실패 사례라고 여겨지는 것들, 주의해서 봐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솔직히 이 부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뭐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믿음 때문에 뭐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, 이 계약의 책임은 어쨌든 본인이 져야 된다라는 거죠.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뭐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